자, 그리고 저희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이 국토의 양평고속도로 이소영 의원 질의 보세요. 종점에 김건희 일가 땅 보상받는데요. 장관이 보조금 그거 보상받는 것 같다 그러냐고 뭐 조금 받는 거 가지고 뭐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어제 이제 이소영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아니 종점 이게 양평 IC 1.8km 위에 있는 최종 대안 1호선 종점 램프 부근이 정확히 대통령 처가 소유 땅. 근데 사실은 지난번까지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좀 개발되기 좀 예쁘게 돼 있는 예쁜 땅 이 위주로 봤었는데 이 종점 부근을 봤더니 여기도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인데 산비탈이라는 겁니다. 산비탈 땅. 여기 겹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를 대고 이은 것처럼 정확히 대통령 처가 땅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개발되기 어려운 땅 산비탈이라서 이거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알고 봤더니 종점이 거기에서 겹쳐서 어차피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랍고 황당한 상황은 이 산비탈에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상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상액을 챙기기 위해서 보상받을 토지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추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흑염소 칠면조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알뜰하게 살뜰하게 이걸 챙기기 위해서 가축까지 키우고 있는 이런 모습 여기에 대한 지적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양평고속도로 잊으면 안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어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잊지 말자 예. 공천 개입 그리고 잊지 말자 이체 양명주 다시 이체 한번 양명주. 외치지 않을 수 없는데 양에 해당하는 그렇죠. 양평고속도로. 양평이니까 양명주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네. 생각이 드냐면은 왜 이 정말 신비한 일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예. 뭐 동해바다에서 석유 나온다 이건 너무 얼토당토한 얘기지만 이것도 잊으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왕고를. 내 계좌가 이용당하는데 나는 몰랐고 돈이 막 23억씩 들어오고 나는 잃었는데 예. 막 4천만 원이 보전이 되고 네, 이런 네. 신비 그리고 내 경력과 학력은 위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예. 또 신비가 뭐냐면은 막 명품백을 받았는데 검찰이 알아서 겨가지고 처벌이 안 되는 이런 신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 그리고 막 고속도로를 놓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도 생략되고 노선이 막 바뀌고 네, 바뀌어가지고 네, 네, 네. 내 집 앞으로 도로가 나는 신비. 근데도 수사가 안 되는 신비. 흑염소 키우는 이런 게 거길로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정말 왜 김건희 여사 앞에 모든 공권력이 무릎을 꿇고 이건 심지어 사실은 원희룡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뭐 원희룡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간판 내리게 한다고 막 난리를 쳤을 때 있었던 맞아요. 그 사건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다 빼가지고 김건희 여사 그 일가가 있는 땅 쪽으로 도로가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죠. 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실도 지금 파헤치지 못했고 이제 국정감사 시작하니까 이소영 의원이 전 잘 지적을 한 것이고 네. 앞으로 이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반드시 해결하고 뿌리 뽑아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네, 씨의 최은순 직업이 씨. 뭔지 아십니까? 직업이요? 직업? 그 잔고 조작 증명했 그 위조했다가 직업을 위조 글쎄, 아닙니까? 직업이? 건설? 농부랍니다. 아니 그것도 위조된 거 아니에요? 위조 전문인데. 양평에서 그 농지를 사서 아파트를 개발할 때 그 농지를 살 때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농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뭐 각종 농자재를 가지고 서울 살면서 네네. 그 몇백 그 뭐 1000평 가까운 그 땅을 말이야 내가 직접 경작하겠다 이러고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땅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런 산 비탈이나 이런 데는 개발이 안 되잖아요. 허가가 안 나요. 예. 그러면 사실은 누가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삽니까 그 땅을? 맞아요. 몇십 년간 그럼 보유하게 돼요. 그럴 때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보상도 받고 그럼 보상을 더 받으려면 뭘 하냐?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심기도 하고 나무도 심죠. 두 번째로는 그런 흑염소나 농장. 돼지나 칠면조를 키우는데 자 흑염소와 칠면조 왜 키울까요?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소나 돼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물도 줘야 되고 이게 잘 관리해. 그 덩어리가 크잖아. 그렇죠. 그런데 염소는 그냥 풀어놓으면 되잖아. 풀 뜯어 먹어 지가 자, 그냥. 칠면조. 예. 그 왜 닭은 안 키웠을까요? 닭은 닭값이 쌉니다. 칠면조 비싸잖아요. 풀어놓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꼼수를 해서 한 마리에 얼마당 깨알 디테일로. 어떻게 보상을 흑염소. 받겠다는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흑염소 전 얘기 나와서 이제 몸에 좋은 거 키우나 보다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구나. 대통령 영부인 가족들이 예. 이러고 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저 생각에 댓글을 보고 제가 이채양 말씀을 명주. 드렸는데 네. 이채영 명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어제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됐습니다. 글쎄요, 많은 분들이 볼 때는 뭐 큰 거 한 방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야당 의원들이 21g 사무실 가서 동행 명령장 그걸 딱 전달하려는 그 모습. 그게 지금 이 정권의 모습과 정권 관련된 의혹의 하나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와라 책임져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네. 없고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21g 사무실인데 야당 의원들이 다 갔어요. 행안위 의원들이 갔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인기척이 없어요. 동행명장 주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참 인상적인 장면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저기 딱 하는 걸 보니까 그 아브레우라고 그분 사무실 보는 느낌도 좀 나요. 약간 페이퍼 컴퍼니 예, 예. 느낌이 느낌이 그렇게도 나는데 네. 저는 사실 이게 국감에서 뭐 한 방이 없었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 아니 한 방이 있으려면은 국정 운영 잘하고 있는데 네.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서 그걸 폭로했을 때 한 방이다 아. 활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온 사방이 지뢰밭이고 사방이 폭탄 천지인데 거기서 한 방을 어떻게 운운합니까? 모든 게 아니 모든 게 엉망진창인데 아. 아니 여기서 지금 의료 붕괴 얘기해도 그게 한 방 터지겠어요? 네. 아니, 엉망진창인데 거기다 공천 거래, 공천 뇌물까지 지금 나오는 판에 어떻게 한 방이 이걸 이깁니까? 이 충격과 공포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정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국정 운영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국정에 대해서 국정농단, 국정농락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거 이슈 정리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 정리도 왜 이렇게 녹취록은 또 많습니까? 왜 이렇게 들어야 될 게 많고 왜 이렇게 진술은 또 엇갈리고 거짓말들은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리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민주당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딴 거 하지 마시고 그 그래픽 좀 만드시고 네. 녹취록 정리 좀 하시고 정리하고. 언론이 해놓은 거에 조금 더 레벨업을 해가지고 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그렇네요. 이 역할만 잘해도 그거 저는 열방 백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열방 백방. 아니 한 방이 빵빵 어디 있습니까 터지고 지금 이 있다. 상황에서 네. 빵은 이진숙 그 위원장이 사먹은 게 빵이지 안 그렇습니까? 어제 오후에 나왔더라고요, 이진수. 용산 관저공사 예. 문제가 굉장히 폭발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관급 공사 관하고 계약을 할 때 네.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모두 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아는데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비교 견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이 공사업체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매출액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굉장히 꼼꼼히 점검해서 그 뭐라 그러죠?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큰 문제 되죠. 자체 감사 이거. 걸리죠. 예. 감사원에 감사 걸리죠. 다 가볼까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관급공사 간급 계약하면 남는 게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해봐야 골치만 아프고 의심만 받고. 예, 그 별로 이익이 안 된다. 그런 게 굉장히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1g이라는 데가 증축을 할 수 없는 업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증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러한 관저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공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예,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 뭐 경호원들 모르잖아요. 모르죠. 공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보낸 거예요. 네. 그분이 바로 행안부 권준영 과장님입니다. 권준영 과장님. 과장님이 용산 관저에 대한 공사 감독자였는데 네. 21g이 오니까 아니 당신들은 실내 인테리어 업체가 증축하면 안 된다. 법에 어긋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얘기죠. 아니 근데 예. 이 업체가 막 이상한 업체를 끌고 들어와서 막 계약을 하청을 하고 주고 막. 뭐 야. 나중에 다 공사한 다음에 계약 맺었다는 거 아니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계약하기 전에 모든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이 진행돼야 공사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공사를 하고 계약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신비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비 정부네. 지금 신비로워. 자 이분이 행안부의 권준영 과장님이 행안부 직원이니까 국회에서는 뭐 증인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 부를 나오니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뭐 실무자가 뭐 참석하고 이런 거는 내 권한이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이라도 행안부 권준영 과장님을 증인 신청해. 행안위에서 증인 신청을 해서 예. 종감이라도 이분이 나와서 들어야겠네요, 이거. 이 사건이 이분이 다 알고 있어. 오, 얘기하셔야겠다. 그러니까 21g 뭐 이 대표는 어디로 도망갔을지 몰라더라도 네네네. 권준영 과장님은 왜냐면 예. 이게 만약 잘못되잖아요. 제일 먼저 다칠 사람은 권준영 과장이야. 왜냐하면 이 용산 관조공사의 총 감독자, 총 아. 책임자입니다. 그렇네. 이거 좀 냄새가 나는데 아니 그냥 이거 이분 불러다가 다 예. 증언을 받으면 누가 이렇게 했는지 다 알 수 있고. 그럼 요번에 김오수 네. 김호진 김호진 국토부 전 네, 차관님 공항공사 예. 회장 담당하는 사람. 내정됐다고 하는 그분. 자, 자기가 21g을 누구한테 추천받았지 몰랐는데 그 업체로 이렇게 했다. 선정해서 했다. 아. 업체 기억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